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5번의 사례고요. 네,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를 안 가고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중3 딸의 어쩔 줄 모르는 45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고요. 부모는 맞벌이를 한다고 하시네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상담을 올린 그 전주입니다. 목요일부터 남자 아이들 공연을 밤새워 현장 구매를 한다고 혼자서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그 중3 딸이요. 일요일 날 부모가 올라가 만났으나 같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다시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졸다가 이제 티켓은 샀나 봐요. 네, 샀는데 졸다가 공연 체크를 못했다며 결국은 공연을 보지 못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아버지를 보고서는 막 욕을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저녁 때 이제 식구들이 다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문을 안에서 잠궈 버렸답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도 못 들어가고 부부도 못 들어가고 이제 또 동생도 못 들어가고 부부와 동생들은 2일을 근처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 집이 있다고 해요. 거기 가서 보냈다고 하고요. 2일 후에 결국은 이제 문을 이제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엄마한테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제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제지를 하는 것 같다가 성추행이라고 이렇게 해서 114에다가 112가 되겠죠? 112에다가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왔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잠그고 문도 이제 침대로 막았다고 하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3개월 전부터 친구들 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런 핑계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요. 집에서 남자 아이돌, 이제 아까 그 티켓을 사러 갔던 그 남자 아이돌입니다. 어떤 아이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동영상만 보고 지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는 수시로 자살하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겠죠. 집을 나가겠다라고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문제가 의외로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못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딸의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네, 두 가지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본인의 학업과 친구 관계의 문제가 되겠죠. 네, 또 다른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네, 본인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개는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이유든 본인의 문제가 힘드니까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피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돌입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로 회피를 하죠. 그리고 동일시합니다. 내가 마치 아이돌 같이. 네. 그리고 아이돌이 잘 되면 좋아하고 잘 안 되고 비난을 받으면 또 거기에 격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로 나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회피고요. 두 번째 회피가 부모한테 이제 그 화살을 돌린다는 거죠. 이것도 회피의 방법이 되거든요.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걸 이제 부모로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회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죠. 네. 이 딸 보러 네 문제부터 해결해라.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반발을 하죠. 회피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부모부터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부모 자녀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부모부터 이 대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을 갖다 다시 훈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부모 자녀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부모는 현재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내 딸이 그렇구나. 네, 굉장히 뭔가 힘들고, 그래서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지 마시고요. 뭐 또 이런 말씀을 잘 하세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어렸을 때 내가 엄마도 맞벌이를 하니까 엄마가 많이 하는 이제 이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서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서 사랑을 주지 않아서 시간을 같이 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또 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힘만 들고요. 주고받게 돼서 더 악화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이가 그래.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이건 뭐 말로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속으로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그게 표정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딸이 보기에 내가 이렇게 행패를 부려도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행동으로, 태도로, 눈빛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돌아가면서라도 최대로 어찌됐든 함께하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두 분 다 이제 그 직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 동생들도 학교에 가요. 그러니까 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최악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최악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 아이들이 회피하는 방법이요. 밤에 이제 아이들 동영상을 보고 낮에는 자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회피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좀 있어 주라는 겁니다. 휴가를 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네 번째가 이제 치료 또는 네가 문제니 치료 또는 상담을 받자. 이건 정말 쥐약입니다. 최악이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회피하려니까 네, 아이돌로 가거나 아니면 부모 탓하거나 행패 부리거나 이거거든요. 여기다가 치료받으라 그러면은요, 절대 안 통합니다. 네. 네, 아무리 트집을 잡고 행패를 부려도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대하기. 네, 그러니까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행패도 부리고 엉망이에요. 뭐 생활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다 엉망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적할수록 더 반항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아무리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 일 없이 대하는 겁니다. 매번 우리는 똑같이 대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최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 딸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러니까 최소 반응,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잘하잖아요. 말을 좀 공손하게 한다든지, 조금 일찍 일어났다든지, 밥을 제때 먹었다든지, 아이들을 들본다든지, 뭔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거기에만 그냥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야, 고맙다. 내 딸아, 네가 참 최고다. 네, 우리 갓난아기들이 발만 이렇게 조금만 떼어놔도, 네, 이게 허리만 일으키기만 해도 상과실을 세겨보내서도 크게 박장돼서 하잖아요. 예, 어린애 다루듯이, 갓난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일관되게 yes 또는 no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만 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일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 아이돌 표 사러 가겠다. 한 번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일관되게 그걸 요구한다면 노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행패를 부리고 아무리 때를 쓰더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요, 원만하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두 번 하지 말고 들어주시라는 거죠. yes라고 하시고, no 할 때는 반드시 no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부모가 일관되게 가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시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부모한테는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면 뭐가 남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문제를 직시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남겠죠. 네. 그게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딸 스스로 서게 하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강의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걸 참조하시면서 의존자녀 스스로 서게 하기라든지 올려놨으니 그걸 참조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일은 안 하고 자신만 챙기는 여자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29세 남자 공무원입니다. 섬에서 1년간 같이 공무원인데 이제 섬에서 근무한다고 해요. 근무하는 연하입니다. 24살 여자 동료니까 이분은 이제 29살이니까 아마 5살 차가 나나 봐요. 근데 그 여자 동료가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급, 지금은 이제 7급이 아니고 아마 9급이겠죠. 네, 7급 공부를 한대요.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졸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래도 근무 평가라 그러죠. 근평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받는다 그래요. 네, 내가 1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여자 동료, 일 안 하는 여자 동료가 1등을 받는데요. 거짓말을 하거나 어쨌든 잘 꾸며댄대요, 상사한테. 네, 그래서 이제 또 좋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윗분들은 또 얘 편만 든대요. 그래서 나보고는 잘 챙겨라. 계속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차가 없고 동료는 차가 없고 자기는 차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면이든 이제 태워주고 뭐 그런데요. 그러면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요. 뭐 그거 외에도 다른 걸로 배려해 주면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그 입사할 때도 나는 일반 경쟁에서 들어왔는데 이 여자 동료는요 저소득 지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소득자한테는 아마 조금 가점을 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다 그러고요. 과거에 어느 정도 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년 내겠죠. 네, 전에 조현병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행패도 부리고 뭐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조현병이 심해져 가지고 3개월 병가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그런 증세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드니까 이거 비리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원에 고발을 할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장님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과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 피해가 될까봐 못하고 있고 인사 발령 요청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딴 부서로 갈까? 네, 이것도 지금 현재 같이 일하는 사무관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네,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네, 해결 방법은요, 네, 피하려 하지 않고 부딪히기입니다. 이건 뭐 닥쳐가 늘 일관되게 하죠. 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하면 그림자 같아요. 항상 쫓아오거든요. 네, 부딪히면은 거꾸로 이것도 그림자 같아요. 내가 달려갈수록 밀려가죠. 네, 나한테 뒷걸음 칩니다. 오히려. 네, 내가 도망가면 쫓아오고 내가 맞서면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기입니다. 감사원 고발을 한다든지 인사발령을 요청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다 이게 피하기입니다. 네, 부딪히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너는 너, 나는 난데 너 때문에가 아니고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이거는 요청을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이거고 네가 하는 일은 이거고, 네, 그래서 내 일만 하세요. 이 일을 도와주지 말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냥 덮어놓고 네가 모든 일을 해 이렇게 할 수는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업무 분담을 하라는 거고요. 근평은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일 잘하고 성실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여자 동료는 뭐 다른 방법으로 그게 속임이 될지 뭐 하여튼 사탕 발림이 될지 아첨이 될지 하여튼 뭔가 또 윗사람한테 근무 평가를 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실력이든 경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쟁으로 보면 됩니다. 네, 이게 뭐 불공정이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윗분의 챙기라는 권고는요,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알았습니다 라고 동의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문객을 하면 돼요. 챙기지 않아도 돼요. 네, 뭐 일에 있어서 내가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업무 분담을 했으니까. 근데 윗분이 어쨌든 계속 그런 말 한다고 한다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문객은 됩니다. 뭐라고 하시던 말든. 네. 차는요, 네, 여자 동료를 이제 태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풀지 마세요. 베풀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제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이제 착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착하시기 때문에 그 노를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네, 당분간은요, 차 없이 지내보세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실 차 없이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아주 큰 섬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걸어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인데요. 제가 많은 강의들을 올려놨어요. 네. 일의 대상은 일보다 사람, 동료 쉽게 하기, 부하 쉽게 하기, 상사 쉽게 하기 등 또는 고객 쉽게 하기, 네, 이걸 참조하셔서 일 쉽게 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집을 더럽게 만드는 엄마 때문에 화나고 우울하다는 20세 여대생입니다. 엄마가 집안을 치우지 않고 돼지우리처럼 만든다고 하네요. 딸이 치워줘도 고마움을 모른다고 하고요. 현재는 가까이 사는 이모 집에 머물고 있는데 1월 중순경,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남았겠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화가 나고 울컥하고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독립할 생각은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은 뭐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집안을 치우지 않고
그뿐만이 아니라 빚을 졌다고 하네요. 지는 문제로 해서 아빠와 싸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새벽까지 싸우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또 둘이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해자하고 동생은 자꾸 피하기도 하고 뭐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근처에 이제 이모 집이 있어가지고 이모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모를 오히려 더 엄마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질문입니다. 네. 딸을 싫어하는 엄마,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딸을 싫어하는 엄마가 참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엄마 같이는 절대로 안 될 거야가 이제 속마음에 있는 거죠. 네, 엄마 같이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또 그렇게 됩니다. 엄마 같이 됩니다. 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반대로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딸들이 엄마가 싫고 엄마같이 되지 않을 거야 하는 많은 딸들이 지나놓고 보면은 똑같이 엄마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싫다, 뭐, 안 될 거야 라는 건 여기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사실은 내 속마음이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속마음은 어디서 배우느냐? 엄마의 행동에서 배웁니다. 엄마의 행동과 태도를 갖다 그대로 내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말은 반대로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요. 네, 해결 방법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엄마를 싫어한다든지 엄마를 떠날 거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갖다가 엄마가 있는 데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 같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엄마를 떠나서 해보겠다. 그러면 엄마 같이 되고요. 엄마하고 붙어서 내가 엄마랑 다르게 하는 걸 연습하면은 내가 엄마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하느냐. 일단 뭐 집안의 모든 것은 엄마의 소관이니까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시고요. 내 방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내 것만. 네, 그리고 내 옷도 내가 깨끗하게 빨아서 내 방에서 정리하고요. 또 먹는 것도 엄마가 먹는 것은 엄마가 먹는 것도 그게 지저분하지 않다면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어 먹으세요. 네. 바로 이게 이제 엄마 같은 공간에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독립이고 앞으로 독립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즉 혼자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네, 한 1월 중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이거를 훈련해 보세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해 걱정하지만 과거의 나쁜 기억을 떠올려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22세 여대생입니다. 네, 기억은 제가 생각이라 그랬죠. 졸업반인데 학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을 밤낮으로 한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생각이죠. 걱정도 생각입니다. 그런데 뭔가 집중하려고 하면, 네, 중학교 때의 나쁜 기억을 떠올린다고 하는데 그 중학교 때 나쁜 기억이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무슨 또 나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기억이죠. 네. 네, 그 기억을 갖다가 또 지금, 네, 이게 계속 맴돌듯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는 대학이 그래도 인서울대학입니다. 인서울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아니면 지방대학과 인서울대학으로 나누죠. 네,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인서울대학입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데 대입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성실하게 대학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경고로 1년을 더 다니고 있는 이제 현재 실정이죠. 근데 현재가 뭐냐면은 졸업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시기예요? 네, 진로를 갖다가 생각해야 될 시기죠. 근데 이 진로가 부담입니다. 말은 이제 고민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이게 고민인데 고민을 나누고 싶다. 네. 고민을 한다는 것, 네, 걱정을 한다는 것,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것, 중학교 때의 나쁜 기억, 대입에 실패했다는 것, 이게 다 뭐겠어요? 다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뭐 공부를 한다, 진로를 찾는다,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거든요. 네.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뭐예요? 네. 학업과 진로를 회피하려는 나의 속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내가
어떤 행동을 뭐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과거가 생각나요, 또 무슨 뭐 다른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다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현재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내가 넘어가야 될 그거 갖다가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요, 피할 수가 없죠. 네. 졸업을 안 하겠어요? 그럼 집에서 이제 놀고 먹어야 되는데, 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부모님의 눈총이 보이죠? 또 나는 또 생각이 많아지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딪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당장 부딪힐 일은 진료 선택 쉽게 하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공부가 됐던, 네.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되면은 공부 쉽게 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경쟁 쉽게 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당장 부딪히라는 거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지 뭐든지 시작하면은요, 다 쉬워져요. 직장 구하기도 쉬워지고, 행동만 하면 쉬워지는데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13세에 시작된 루푸스와 이로 인한 여러 병을 쉽게 감당할 방법을 묻는 53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루푸스를 갖고 계셨네요. 근데 거꾸로요. 4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루푸스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먹었었고요. 안구건조증, 하지불안증, 척추협착증, 역류성 식도염, 녹내장, 혈관의 석회와 척추 측만증 등이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병이 있으시죠. 조금만 한기가 들어도 몸살이 나고 투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데 좀 더 쉬운 투병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가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열거한 병들은요, 사실은 루푸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병들입니다. 또 루푸스 때문에 먹은 약과도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뭐 약간의 관계가 있다고 할까요? 네,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루푸스 때문에 이랬다고 할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못 고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투병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나머지를 다 루푸스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루푸스도 완치할 수 있는데, 루푸스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지금은요, 다른 병들을 다 완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몸만 회복 훈련 먼저 하시고요. 하지불안증 완치 훈련, 네, 제가 이미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안구건조 완치 훈련, 감기 빨리 낫기 훈련, 역류성 식도염 완치 훈련, 이거는 이제 위장병 완치 훈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협착증 완치 훈련의 순으로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척추 측만증은 따로 훈련할 필요가 없고요. 혈관의 석회와는요,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루푸스와 녹내장,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할 일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을 잘 드시면은. 네. 근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이 앞에 걸 다 해결하시면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순서를 뒤로 미루시라는 거죠. 투병 생활이 아니고요. 완치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